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의회 인시의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화 군정 질문 및 답변을 건의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 질문 및 답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 시 의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군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평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군정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박영배 의원님, 고천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 발언장을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영암군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불철주야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의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지종면, 독부면을 쭉 끌어든 영암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박영배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영암의 활성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영암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이 설치되고 교동기구 도시개발 사업, 영암 도시재생 사업 등이 시행 중이지만 진척 상황은 더디며 영암은 여전히 낙후되고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이 역렬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는 어느덧 3년째 접어들어 사실상 정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살펴본 바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업적이나 성과가 그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승희 군수 취임 후 군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모토로 내세운 민선 8기 영암군의 변화상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졌으나 기대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조직 혁신 분위기가 건너게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 창의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할 공직자들도 여전히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며 복지 부동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군수가 야심차게 들거나온 국민의 강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들이 이제는 의구심을 넘어 도대체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권 의원이 이번 민선 8기 출범 3년째를 맞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현안 및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우승희 군수는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폐산업시설인 옛 대동공장의 양곡 창고와 도정시설을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이맘때 부지와 시설물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옛 대동공장은 영암읍 배물리 226-1번지로 12,448평방미터 규모로 공장 2동과 양곡 저장창고 9동, 주택 4동 등 건물이 모두 15동입니다. 그런데 본원이 파악해본 결과 옛 대동공장 문화재 재생 사업은 1년이 넘도록 마스터 프롬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옛 대동공장 활용을 위해 용역을 추진해 최종 보고서도 나왔고 공직자들이 전국 각지의 벤치마킹까지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록 계획만 세우고 있는 중이니 분정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승희 군께 묻겠습니다. 영암군이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 사업을 위해 시행할 용역 결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아직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인데 용역을 추진한 기간은 어디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내용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프레임이 수립되기도 전에 수제맥주 양조장이 그 핵심 사업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농촌산업 복합산업 및 농촌 특화 지원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사업비 20억 원 가운데 도비 15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연 옛 대동공장의 수제맥주 양조장을 조성하는 것이 생산성 면에서나 지역의 미래 차원에서 타당한 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암군은 양조장 조성에 앞서 수제맥주 3종을 개발했고 달필, 축제 등에서 시험회를 가진 결과 반응이 매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이 개발했다는 수제맥주를 접해본 국민들의 반응은 맥주 시장에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품질이라는 행위 많습니다. 따라서 양조장 건립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사하기로 핵심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탐방해 제주도 수제맥주 양조장조차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지자체들이 한때 앞다툼 뛰어들었으나 대부분 사업을 접은 지금에야 영암군이 수제맥주 사업에 뛰어든 것은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잘못된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수제맥주 제조를 맡은 강주 소재 회사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수제맥주 제조사로서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자료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했다는 수제맥주에 대해 시음에 의해 전문가들을 활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았는지 밝혀주시고 개발한 수제맥주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 및 향후 마케팅 전략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옛 대동공장에 들어설 예정인 수제맥주 양조장 시설과 관련해 이미 도비 15번까지 지원받은 사항인데 대동공장에 있는 자리는 영암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설과 인접한 곳에 주루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밝혀주시고 현행법상 주루공장 건립 허가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본원이 앞에 말한 바처럼 영암군의 수제맥주 양조장 사업은 앞서 뛰어들었던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사업을 접는 등 차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공직자 혁신 교육 등을 통해 제주도를 비롯한 수제맥주 양조장 변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방문한 수제맥주 양조장은 어디이며 방문을 통해 공직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 민간 스타트업자 선정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 세 곳에서 민간 스타트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협약 체계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계약을 맺고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부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 입찰장 시 참가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영리사업자인 업체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권점을 둔 사단법인 사회혁신 포럼이 접수하였으며 입찰 자격 제한에 해당된 업체로 유찰 후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평가하여 사회혁신 포럼을 용역 대상자로 선정 특혜 제공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민간 스타트업자와 사모군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 입찰을 무시한 채 조례가 정한 수탁기간 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 사단법인 사회혁신 포럼과 임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 제공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민간 스타트업자 모집 공고시 회사 본점 주소지 강주 전남으로 지역 제한을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 주소를 둔 업체와 계약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곳의 민간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방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절차상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소장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얼주산 스테이션 F 사업 관련입니다. 영암군대 팔선의 최사장인 전 의원이 역대 영암군정을 돌아볼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민공원인 얼주산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바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당시 전남도지사와 영암군수 모두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으나 안타깝게도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자초된 가장 큰 이유를 군정 책임자의 무책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립공원 얼두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의 문화 리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얼두산 스테이션 F 조성 사업입니다. 권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얼두산 스테이션 F 조성 사업은 천왕사지구 인공 암벽 경기장에서 대동 저수지 이론까지 7km 구간의 체험형 거점 관광지 4곳을 조성하여 운송수단으로 연결하는 자연 친환경 관광 상품입니다. 거점 관광지를 짚라인과 모노일, 세크의 전기 자전거 등으로 연결하는 구상으로 2020년 10월 실시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지방선거로 군정 책임자가 바뀌는 사이 단 한 차례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바둑 테마파크 조성 사업처럼 사업 자체의 백지화 우려가 크다는 전망관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얼두산 스테이션 F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둑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처럼 군정 책임자인 군수를 비롯한 담당 국가 팀장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얼두산 스테이션 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암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부지 확보조차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의회 차원의 특별행정감사 및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의뢰하여 할 정도로 큰 가오라고 권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암군은 얼두산 스테이션 F 사업에 대해 전임 군수 때인 2020년 10월 제3차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정기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도비 84억원과 군비 106억 원을 등 총 190억 원입니다. 그 사업은 체험형 거점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하고 짚라인 5km, 원원오일 1.2km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으로 전남도 투자심사를 신청해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면 사업을 추진할 부지를 일부 확보했거나 확보할 계획을 세워 심사에 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영암군이 전남도 투자심사를 신청하면서 제시한 부지는 어디였고 확보 대책은 세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허위로 전남도 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얼두산 스테이션 F 사업은 2020년 10월 전남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보할 때 사업 내용이 영암역과 군선면 일원에 체험형 거점 관광지 4개소로 조성하고 짚라인, 모네이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 2023년 8월 이루어진 전남도 투자심사에서 사업 부지가 영암의 개신리 306-7번지로 일원으로 정해지고 거점
관광지 사계에서는 쑥 빠지는 대신 체명 관광시설로 스카이 글라이더, 알파 코스터, 사계절 썰매장 등 3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그대로였으나 전남도 투자심사에는 무려 7개 보안사항 지적사항과 함께 반내 조치된 바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2023년 11월 전남도 투자심사에서는 사업 부지와 사업 내용을 그대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남도가 내건 조건만 무려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두산 스테이션 F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도 확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내건 13개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 내용인 체험형 관광시설에 대해 왜 필요한 시설인지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스테이션 F 사업은 전임 건설 때 전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할 당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전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할 때나 지금이나 부지 확보 등에서 전혀 빈전이 없는데 기간 내 안료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이는데 영암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후 투자심사에서 전남도가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는 2026년 이후 준투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전액 분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대로라면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월두산 스테이션 F 사업 역시 바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전철을 밟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제 월두산 스테이션 F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영암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문화관광재단 관련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국민들이 큰 기대를 했던 것이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차원 높은 아민문화 축제를 개최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각종 문화 진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작년 6월 29일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조직으로 전락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원은 영암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특별 행정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특별감사 필요성 제기에 앞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의 기반이 되는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수차례 개정으로 누더기 조례가 된 상태입니다. 이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업무와 관련해 각 실과소에서 맡아야 할 업무 가운데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조직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예산 지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른바 거대 공영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 또 개정된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재단이 수행해야 할 대상 사업 제3조는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 관광 시설의 스탑 운영 및 관리, 재단 운영 및 유지 필요 사업, 지역 차원 활용 관광 기반 구축, 관광 상품 및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 사업 발굴 추진, 지역 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 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통 씨름 전승 보존 및 영암 인속 씨름단 보험과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 관광 소득 창출에 위한 가공 제품, 전통주, 수제맥주 등 관광 상품 판매, 특히 문화예술 관광 발전과 관련하여 영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활동 등으로 되어 10가지나 됩니다. 이처럼 문화 및 관광 분야 거의 모든 업무를 망라해 관장하고 있는 영암 문화관광재단이 과연 재무실을 할 수 있을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암 문화관광재단이 10가지 대상 사업별로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물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암 문화관광재단은 수행 업무가 늘어나나 보니 조직과 예상 지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암으로 연도별 출연 내역을 보면 2019년 2억 6,200만원, 2021년 6억 300만원, 2022년 5억 4천만원, 재단 출범 때인 2023년 16억 4,700만원이요. 2024년 3월 현재 21억 1,200만원으로 늘어 있습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그동안은 인력 활용 계획과 연도별 수리 타산 분석 결과 그 해마다 예산 수요 전반에 대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인적 구성이 지역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재단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및 관광 기반 구축이라는 재단의 역할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수용성 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난 1년 활동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업무 관련 활동비 사용 내역을 대소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의 출신 지역 학력 경력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야금 산조 테마파크 운영 관련입니다. 울산 기차랜드 가야금 산조 테마파크가 들어선 이래
역대 고수들 모두 가야금 산조 및 평창 부분 전승장인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과 대립 및 갈등은 없었습니다. 지난 4기, 5기나 민선 6기, 7기 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복원했으나 현 민선 8기는 그간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승희 선생 측에서는 금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12회 서초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영암군의 항의로 문체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서초구 청령 등 품격을 모두 취소해야 했고 제12회 대회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 2024년 K 서울 김창조 가야금 구학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번호는 영암군과 양승희 선생 사이 한쪽 편을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야금 산조 원양인 영암군의 이상 재고와 가야금 산조 테마파크 운영 현실을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암군은 양승희 선생 측이 개최하는 행사와는 별도로 제12회 김창조 구학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 일정과 품격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승희 선생이 극한 대립 속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김창조 가야금 산조 다른 문파 수련생들이 대회 참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로 우려되는데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암군은 양승희 선생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그동안 가야금 산조 테마파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마치 양승희 선생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영암군의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금 산조 파크는 인간문화재 양승희 개인 소유가 아니며 엄연히 영암군이 관여하는 기관이며 그 주인은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은 과연 현재 같은 양승희 선생과 극한 대립 속에서 가야금 산조 테마파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영암경찰서 이전 관련입니다. 영암읍성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매몰 비용, 지불 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서 이전에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암군 부대 망인 대대 이전 관련입니다. 기차랜드 인근을 포함해 주변 관광단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진행이 더디고 대체 후보지 선정 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사업 시행, 전략 수립, 용역 중이나 2차 예산이 2학부로 용역도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받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국민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민의 강 조성 사업은 우리 군 중심지인 주민 휴식공간에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한 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편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보상 행위와 기존 상가의 이주 대청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군비로만 충당되고 있어 지역민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말 강장 개장을 목표로 예정된 준공일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는 상태인데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의 추진 사항과 제한 내 설치가 가능하기에 답변해 주십니다. 군민의 광장도 지구단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보내서 한 지, 두 지 만나 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은 확신을 가진다면 지역단위 관리 구역을 선포를 해놔야 그가 한 달은 여기 나오는데 이거 가는 절차도 안 맞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행감에서 제가 아마 지금 30년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성군수 한 분 잠깐 모셨고 민성군수, 우수희 군수니까 해서 5분을, 6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느낀 것도 많았고 제가 머리가 안 좋습니다만은 기동량하고 운동량에서 30년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내가 이렇게 30년을 해동사업을 벌였구나. 더 노력해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제 자신부터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제가 의원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행사에 안 간다고 해서 그 활동이 아닙니다. 저는 행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신을 갖고 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감을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수 의원님 발언자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300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을 흘려 계시는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출신 고천수 의원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직접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발전 대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값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뤄지는 내용이 오고 가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발전하는 영안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발생 증가에 따른 침수 예방,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인한 기상이변이 번번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에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학산, 신덕마을의 침수 사태에 이어 최근 3호 지역의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여러 차례 침수 피해를 입는 바 있어 군 집행부에서도 318억의 금액의 3호 용암기구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호 지역의 침수는 많은 비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피해 예방 안내와 대비책이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우수이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동식 차수막 설치와 같은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상 예보에 따른 긴급 대응 계획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응급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상가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상업의 제2 청사를 설치 의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업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은 여전히 부족한 사안입니다. 특히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난 행정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업은 인구수는 영암군의 전체 인구는 약 41%를 차지하는 21,171명이 됩니다. 등록된 외국인 수는 8,705명으로 외국인 비율을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호부에는 10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수가 2,399명으로 이는 영암군의 전체 청소년의 60%를 달하는 비율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행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통계를 고려할 때 상업 주민들은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은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상업은 군청 소재지에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군청을 방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은 국민들의 편의, 정직과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상업에 군청 제2청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안에 현실화된다면 상업 주민들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업 제2청사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실과장님의 의향을 듣고나오니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관내 실거주 지원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은 2021년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 이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 영암군 정착을 위해 마련된 달빛 그림비 개관은 32명의 공무원들이 영암군으로 유입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우리 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유입 정책에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간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영암군 내에 실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영암군에 거주하면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과 유대 강화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간에 거주 공무원들은 영암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교통 편의 제공,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러한 정책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실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적용이나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청년 정책 과정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영암군의 2주년의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의 외국인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넘는 16.1%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인구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영암군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이론으로서 허용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군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군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정책에 어떤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암군이 다문화 사회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외국인의 주민들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 현황 및 화재 관련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전기차 운행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소의 확충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가 많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 현황과 더불어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전소 확충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들은 바다 편리하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 교통수단의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등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하여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 사고에 비해 피해는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점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에 우리 군은 전기차 화재 대비해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청년층 인구 교육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LH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영암 휴먼시아 30세대 임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알려진 영암휴먼시아 30세대 임대 진행사항과 현재 입주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 월출역 개통 관련하여
우리 군의 활용 계획 및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개통 목표로 학사면 인공위에 건설 중인 영암 얼출역은 우리 군의 유일한 여객 영역을 담당하게 된 철대 요구로서 영암군의 교통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출역의 개통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얼출역 개통 이후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하기에 어떤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출역이 개통되면 기존 교통망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어떤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박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순희 본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암군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군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영암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박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은 방치되고 있는 폐산업시설인 구 대동공장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찬랜드와 국민여가 캠핑장 등 주변 문화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영암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역 추진은 문화도시 공작소 인유에서 지난 2023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접수했고 각 부서별로 총 9건의 사업을 논의해서 두 차례 협업회의와 개별회의를 통해 수제맥주 양조장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문화예술 아틀리에,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카페 앤 베이커리 등 5개 사업으로 구체하여 올해 이걸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구 소멸기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노후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관계로 조화롭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도정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 시설을 도시 브랜딩하고 디자인하는 마스터 플랜 용역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 대동공장 부지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발주 및 입학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는 시제품을 개발했던 무등산 브루어리로 2017년 광주 동명동에 양조장을 개업했고 무등산 깃대종인 수다를 캐릭터로 지역에 생산되는 밀과 특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가지 수제맥주를 제작, 판매하는 등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동안 영암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지역 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무등산 브루어리와 수제맥주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역 축제에서도 달맞이살을 첨가한 늘참맥, 고구마를 활용한 윌라에일과 멜론을 활용한 멜론 하이볼 등 3종 세트를 출시해서 지역민과 소비자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내식당 시음회를 시작으로 해서 영암 달빛축제, 군민의 날 행사, 달빛 수제 맥주 페스티벌 행사를 물론 올해 4월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는 늘참맥 1000개를 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제맥주 특성상 맛에 대한 다양한 기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종 행사에서 영암 맥주에 대한 맛과 크기, 디자인 등 소비자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영암 맥주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현재 수제맥주 양조장은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2024년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억을 투자해 양조장과 펍을 조성하고 예태동 공장을 활용한 문화 복합 공간의 핵심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맥주와 맞춤 안주 개발로 농특산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창업교육 연계, 양조인력 양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조장 운영과 더불어서 기찬제를 비롯한 숙박시설, 기찬랜드, 국제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등 관내시설 연계 판매와 영암군 민속시름단을 활용한 홍보, 주류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영암 및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가 초등학교가 인접되어 있어서 주류 시설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해당 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되어 있으나 설치가 제한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인정 범위 내에서 설비 용량 등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직원 간의 소통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소통 공감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추진했습니다. 직원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위해서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 군 시책사업과 관련 있는 제주 맥주 브루어리 양조장 체험과 가파도 청보리 축제 투어, 4.3 평화공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워크숍 전체 만족도 조사나 완료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양조장 관련돼서 별도 방문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 에너지센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체결 과정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정책 시행 등을 위해서 2023년 9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은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영암군 에너지기본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위탁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며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내에 법인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로 하여 본점과 지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바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은 공고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자격에 결격은 없습니다. 영암군 에너지센터는 영암군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며 특히 지난해 6월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3년 8월 기존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식은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계약 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참여업체의 제안서 접수, 외부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등을 거쳐서 2023년 9월 5일 최종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안서 접수 결과 2개 업체가 접수를 하였으나 참여업체의 입찰 자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협상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평가 결과 2순위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의 미달함이 밝혀져 행정 절차 미비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입찰 참가 업체에 미달하는 업체를 같이 평가한 문제점은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 자격 제한에 해당된 업체로 인해 유찰 후 재공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에 따라서 이래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은 재공고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영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민주도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역량 강화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2023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및 창조적 만들기 추진 계획 수립 지원과 컨설팅 운영, 농촌 지역 주민 현장 활동가 및 지역사회 리더 육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포럼, 공동체 활성화 강화 프로그램 등 중심지 및 기초 생활 거점 시설 완료치구 사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행 지침 및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 기준에 적합한 관내 비영리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 규정에 따르면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시 중간 지원 조직을 지정 운영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수탁기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센터의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국지성 호우 발생 증가에 따른 침수 예방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온난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침수 피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삼호읍에도 지난 7월 21일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시간당 86m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가, 주택 등 총 64동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지성 강우가 계속해서 예상되는 만큼 군에서도 영암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자연재해, 내수재해 등 총 62개소를 선정해서 행안부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해서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삼호읍 일대는 용암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확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공사 완료 기간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공사 완료 전까지 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체 피해 상가 57개소에 대하여 50cm 높이의 물막이판을 설치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였고 9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상가를 대상으로 향후 침수 피해 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 없이 풍수해 보험을 유도하여 9월 초에 가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에 대한 보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심의 확정 이후에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다면 국비로 지급이 가능하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국비를 확보해서 피해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도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태풍, 호우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주택, 상가, 온실 피해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뿐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이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명 의원님, 선생님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3호하고 음지정센터 8호하고 에너지센터 3호이죠. 네. 사무실이 한 군데 이 사람들 저 사무국장 업무 보조 직원하고 상대보험 가입 현황 참여는 제시합니까? 아마 자료가 다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아니,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다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제출된 걸로 받았습니다.
이 제가 알기로는 한쪽에서 이 세금 맡아가지고 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식가자 있고 상담도 있고 제가 쓰고 보겠습니다. 제 광고가 사실 먼저는 강주 전남 지역으로 광고를 했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회사가 세종으로 돼 있었죠. 옥천화 사업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에너지 센터입니까?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녹취에 나오면 서로 다 나오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한 것도 관계가 없다고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자치법 사무위임과 우리 에너지 기본조례 그리고 민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점과 지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률에서는요. 물론 법률이 맞는가 묻겠습니다. 바꾸실 것이고 제가 질문 한 가지 맞습니다만 대덕공장이 신축된 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신축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 40년 이상 되지 않았다 싶습니다. 3, 40년이 아니라요. 제가 10살 먹을 때 거의 그 공장에서 그때 없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공장에서 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왕기를 사러 간 기억이 나요. 내가 77이에요. 50년 넘었어요. 거기서 지금 이것을 저도 우리 젊은 군수님이 영암업 출신으로서 영암업에 세대한 영암업을 활성화시킬 거라 하고는 제가 앞장서 제가 이걸 둘이 확보하는데 저도 한 모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방법대로 해야 있겠죠. 우리 저 군수님이 주장하는 이것도 핵심인가 묻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하기 전에 그것을 제조공장을 수협으로 팔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가격이 더 쌌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현시에 맞는 단가를 적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 해갖고 이제 가격을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근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지금 거기다가 지금 리볼딩 해갖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 생각했던 대로 하신다고 말 아닙니까? 네. 그가 리볼딩 할 자리입니까? 그 건물이. 그리고 성면으로 돼갖고 전부 뜯어 그 성면 처리하고 그럼 그 넓은 놈을 한 대만 해도 아마 제가 우리가 멍청한 거보다 10억도 넘게 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있는 것도 성면도 뜯는데 처음부터 서 뜯잖아요. 그러고 그거 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제가 질문한 대로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제가 군수님 말을 듣고 그냥 그런다 합시다. 그냥 모든 관광지나 이런 것은 한 군데에 집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사불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초갈기 지금 우리 기차랜드 뒤에 우리 군주지 땅에 사는 곳 땅이 있죠. 네. 그런 데를 그런 것은 활용을 해야죠. 그건 땅만 사놓고 못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허물고 하시든가 자든 간에 이것은 있는 깨끗한 성면도 뜯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판에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 눈빼기에도 50년이 넘은 건물들이에요. 예? 좀 예를 들까요? 여기 관계 없습니다만 여기 매일시장에 그것이 몇 년 됐냐 합니까? 그거는 해놓고 지금 돈이 내진 설계, 예? 서방 설계 이런 모든 거 안 해갖고 지금 그 돈이면 멋있게 지져버려 멋있게. 예? 멋있게 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수님도 영암업 출신이고 원도 영암업 출신인데 손님이 오면 어디 가서 밥 한 번이 먹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거기서 김밥하고 하려고 돈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군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현재와 미래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적어 회의가 있으니까 꿈이 또 하기 좋아요. 모든 것은 순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순리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벌써 군수님 임기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차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암 강장도 철차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한나 뚝뚝 사놨거든요. 지금 딱 해놓은 거니 지금 보니까 저 사무소가 14평짜리 그런 학교 지금 안 했습니까? 이래갖고 여기도 국민의 감정도 지구단위 관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들어간 지구단에서 감정에 들은 사람들은 알것 아닙니까? 판단이 맞습니다. 나는 우리 군수님 바쁘시고 제가 판단이 이거 제 남들 어디 많이 싸주는 게 그거 했어요. 어디 싸주는 거. 그리고 이 군수님 말한 대로 기다리 이제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공직자들 여기 계신데 강진에 움직이는 사람 봐봐요. 예? 인접군 강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예? 강진에 가서 식사를 하면 20만 원 먹으면 10만 원치 상품권 준지 아시죠? 그러면 그 지역 상품권 갖고 농산물을 사고 오거든요. 우리도 좀 군수님이 정보 하시니까 좀 욕심들 하시라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 하실 때까지 하셔야지. 너무 많이 강범위하게 해갖고 어떻게 차고 나오시랍니까? 근데 제가 할 말이 맞습니다만 우리 군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현재와 미래를 하루 종일 해도 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시간에 그걸로 하여튼 열심히 영암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동공장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재개발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시 살려내고 응복합 지구로서 문화복합 지구로서 해가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고 현재 그 정책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건물들은 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시도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기차랜드 뒤쪽 부분에 있어서는 바둑 연수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복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에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한마디만 더 합니다. 교동지구 있지 않습니까? 교동지구요. 네.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치적으로 내가 공무원들 때 사장이니까 그 산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치적으로 내기고 싶어서 그걸 했던 것이고, 그러다 공무원 공무하고 내가 사활을 걸고 내가 했었어요.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걸 할 때 영암이 너무 죽어가니까 강강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제 군수님은 그때 군수님 안 할 때입니다. 그거다가 무조건 하고 땅 구하기 힘든 게 그런가 모르겠지만 거기다 이었거든. 자꾸다 넣고 원래 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승인의 취지를 좀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그런 게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대동군장 그 옛날 정비소 그걸 좀 해갖고 그 일부러는 이제 한다고 해서 이해가 가져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그걸 놔두고 니몰딩 한다고 말입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고 여기 군수님 여기 매일시장에 가서
드릴을 한번 들어봐요. 그 집이 꼭 나와버려요. 소문이 건물입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교수님이기에 진짜로 그 나이가 훨씬 더 없으면 분명히 원인이 묶었어. 영암 좀 살려주시고 영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저 같으면요 그 청년 하신데 좀 음식 소리 있는 사람들 좀 보호들 좀 많이 이렇게 해줘갖고라도 저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진짜 저리다가 이래갖고는 영암이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창피할 노릇이에요. 하여튼은 교수님 바꾸실 것이고 내가 식과장님하고 열렬히 한번 하랍니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답변하시겠습니까?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전수 의원님, 국민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해 추경 때 우리 경쟁을 들어서 우리 국민 안전과장한테 답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면 지금 특별 교부세가 신청되었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내려올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죠. 안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인재가 됐든 천지지변이 됐든 이게 상가가 57개 어떤 상가가 되는데 물론 그것은 아까 말했던 서상도 모두 나라서 제도는 다 즐기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길면 길수록 상가 그쪽 57개 상가가 세입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도 잠깐 보면 우리 재난 안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게 대책이 이 선거까지 걸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뭐 저리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은 예의가 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돈 한번 벌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군이 뭐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하시되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가면 저리자금 됐든 뭐가 됐든 1% 넣을 수 있는 그 방안도 아마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가장 올해 들어서 제일 안 좋은 우리 군에 안 좋은 그 일이 터져가지고 또 최근에 발생한 거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우리 군을 믿고 여기도 군을 틀어야 되겠다. 근데 5개월 6개월 가도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 내고 뭘 내고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뭐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보면 그 가보점 좀 빼고 뭐 정기 콘서트 좀 하고 그게 전부라고 나 생각 알고 있던데 그 예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당이 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정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이 될 텐데 그것도 한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 군에서도 지금 다른 뭐 보호단체라든가 여러 유형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한 번 더 살펴서 어려움이 없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답변 뭐 성질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세입자들이 전부 굉장히 여러 가잖아요. 세입자가 뭐도 이 상가가 57개의 어떤 상가가 있는 가정 속에서 그런 부분 갖고 아까 말했던 결의장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합당하면 그거라도 다 1%씩이라도 해서 일단 던질 건 던져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네, 우리 군이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좀 그쪽에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호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오늘 업무 얘기하는 답변서에 대해서 군수님 의중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잘 받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결과는 어디로 없어져 버린 겁니까? 감사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돼서 두리뭉실하니 매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어쩌고 또 매달 대남도에서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답변서에서 왜 안 넣고 이걸 왜다 답변서라고 보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십니다.
네, 아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저희가 사전 감사를 그러니까 자체 감사도 했고 도 감사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시정 조치를 하라는 거 아니면 시정 조치에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거. 네, 아마 답변서에 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후계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급비사항입니까? 여기가 의회가 되는 답변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서술 안 하는 게 급비사항에 해당됩니까? 아니 뭐 그러진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그 뭐 아까 농어촌 활성 뭐 이게 잘못돼서 감사까지 받았으면 그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답변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아주 의회를 아니면 우습게 알고 이런 답변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꼬이고 진행은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군수님이 한 번 정도는 챙기셔서 답변서 내용을 이건 결과가 없는 답변서 뭘 하겠다 하고 화려한 원장 실력 발휘하는 답변서 이런 게 아니 진짜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잘못돼서 어떤 조치를 받았고 앞으로는 어떤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정말 답변서를 보고 있으면 이게 답변서인지 의회가 내놓을 만한 소리인지 힘이 좀 유감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좀 효과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마 충분히 그 사정 상황을 다 보고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답변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치 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국 출장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무국 주민들이 군청 소재지까지 거리가 멀어서 민원 처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등록 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사무국에 군 출장소를 설치하시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사무국의 군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상급 기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의 군 출장소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출장소 설치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장소 설치는 어렵더라도 사무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주된 민원 유형과 관련 업무 분석으로 사무국 행정복지센터나 사무국 서부 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군청에 오지 않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고동이 불편하여 군청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동 군수실을 확대 운영하여 출장소 역할을 대체해 나가고 특별한 행정 수요가 있는 시기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속도감 있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업무 중 사무국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기능형 지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진료 업무와 예방접종 업무, 보좌보건 업무 등 국한되어 있던 것을 기능 전환 후에는 치매, 정신건강 및 통합건강증진 사업,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간내 실거주 지원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충사항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공직생활과 지역사회에 적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재 주적인 달빛 그림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총 22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지난 7월 새내기 공무원 32명이 이주하였는데 주거비와 교통비 절감, 여가 시간 활용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입주자 선정 시에도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초과하였고 또 간해에 기존의 간호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도 관심이 많아서 제2차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 시 간내 학교를 지나가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간내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에게는 입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안군 간내에 주소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난해 말에 영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영안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역 지원, 복지포인트 상향,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부의 제2청사 설치 관련해서는 지난 22년도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한번 하셔서 자세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사례도 없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 실질적인 출장소는 아니더라도 그런 업무적으로 좀 필요할 시기에는 전문인력을 좀 배치하는 그런 방향을 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천으로 동부청사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강력단체단체라 시단위가 근데 똑같잖아요. 크고 작은 거가. 군 단위는 그 읍면 출장소만 가능하지 네. 군 출장소가 좀 설치에다는 법적 근거가 좀 없어서 저희가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번 단편적으로 한번 좀 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무 그 업무가 과다한데 군청으로 와서 업무를 이행하는 이런 부분에 불편함에 있어서 지금 출장소 설치를 건의하신 거잖아요. 근데 행자부에서 군단이 출장소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무국 행정복지센터의 그 중요 업무 사무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팀을 신설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사무국 업무하고 별개로 그 관계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적극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무국 업무하고 별개로 군 업무로 해서 복지센터에서 함께 은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추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구 청년 정책과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청년 정책과장 박영아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증가에 따른 영안군 이주민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인구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생산 가능 인구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으로 이민자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유도는 이민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체류 외국인을 우리 지역에서 일만 하다가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주 인구로 보고
지원하는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의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우리 군 등록 외국인은 9,485명으로 영안군 총 인구수 대비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 외국인 수의 감소보다 등록 외국인의 증가로 매월 영안군 등록 거주 인구는 100여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2년 10월 이주민 지원팀이 신설되어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작년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0월에는 법무부 주관 내 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및 상호 이해 교육을 공직자와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무부와 연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 재능기부단 역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으로 인식을 개선코자 현재까지도 매월 사모읍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청년 정책과 외에 타 부서 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군의 이주민 정책 사업은 크게 농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우수 외국인 유치 및 양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역량 강화, 내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 외국인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및 인력 양성 지원, 지역 특화 비자 이주민 대상 정착금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농촌 내 외국인 기숙사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영안군 가족센터, 대불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공모 사업을 통해 이주민에게 자국 영화를 상영하는 위드 무비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월별 국가를 지정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해당 나라의 문화, 정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정규 제도화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 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교육 등을 군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특화거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근본 추경 예산에 특화거리 경관 조성 등 시설 구축에 대한 설계비를 요구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시설 구축, 특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을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이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건전한 이주민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화 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문화와 체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잘 돼 있어요. 여기 좋은 답변 잘 돼 있고. 근데 그게 나는 시급성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가장 생각도 어떠세요?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저희 지원센터나 대불 복합문화센터에서도 그 외국인 주민들과 주민들 통해서 좀 그 의견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불 기업 지원단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외국인들이 저녁에 일과 시간 이후에 보면은 운동하는 부분을 저희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가 좀 더 협조를 받아서 일정 시간 좀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외국인들을 품어야 할 그 대상인데 그 품는 방법은 언어는 서로 소통은 않지만 문화와 체육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세계의 나라에서 외국인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인도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체육 행사를 하고 문화 행사를 하면요. 안도부터 해갖고 전라북도까지 어마어마하게 가요. 실은. 근데 사모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주민의 공간이 안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농업과 공업과 은행과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준비가 안 해준 것이 아까 문화 차원, 또 체육이 어떤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같이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그 공간을 나는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떠냐.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놔두면 어제 그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자꾸 그러고 가버려요. 아니 놀 공간이 없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막대한 또 이미지도 손실고 그러잖아요. 타 부서하고 같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많은 신뢰에 문화나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 청년 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